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문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어떤 주제 골라오셨나요? 네, 오늘은 글로벌 빌런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전 세계를 적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사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을 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현지 시간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쯤 상황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인데요.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고위급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카타르에는 그 휴전 협상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마스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저 정도 규모의 폭발이면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정밀 타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약 10발의 그 정밀유도 미사일 또는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휴전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알-하야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하마스 측은 알-하야의 아들과 보좌관 등 5명, 그리고 카타르 보안요원 1명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고위급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동안 카타르가 중재국과 자처하면서 휴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죠. 그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서 로켓 수천 발을 발사를 했고요. 이스라엘 마을, 축제 현장 등을 공격을 해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 200명 넘게 납치해서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벌여왔고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카타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요.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 초에는 6주간 휴전 합의를 이끌면서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왜 하필 카타르를 공격한 걸까요? 네, 직접적 이유는 이제 카타르 공격 하루 전에 발생한 예루살렘 버스 총격 테러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부의 한 정류장에서 괴한 2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서 6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용의자들은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출신이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즐겨 쓰는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살인 행위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을 한 겁니다.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겠고 공격을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셈이죠. 카타르는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 동맹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미국 동맹국이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카타르에는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대규모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미국에 10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정도로 미국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좋게 지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카타르 공습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일단 백악관 대변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nd close ally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working very hard and bravely taking risks with us to broker peace does not advance Israel or America's goals. However, eliminating Hamas, who have profited off the misery of those living in Gaza, is a worthy goal.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한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하마스 제거를 위한 공격이었으니 가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카타르도 달래고 이스라엘도 달래려다 보니 그 정도로밖에 이제 표현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습 소식에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앞서 도하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휴전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타르 공습 이틀 전인 9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하마스에 제안하면서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제안이 훌륭한 논의를 통해 나왔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는 뭐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좋은 일은커녕 카타르 공습이라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9월 8일
9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 지구는 물론이고요.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 등지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결국 우려했던 지상전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여전히 애매합니다. 이건 좀 조효정 기자가 정리를 좀 더 해봤죠? 네, 이번 지상작전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카타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 있는 동안 시작이 됐는데요. 네. 루비오 장관은 가자 지상작전 몇 시간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Hamas needs to cease to exist as an armed element that can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the people of Gaza deserve a better future, but that better future cannot begin until Hamas is eliminated. That better future and that kind of peace is not even possible until the hostages are released, all of them.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뭐 동의를 한 걸로 들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마침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백악관을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 지상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데요. 네. 자신은 잘 모른다.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네. 이스라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들을 방패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잘 모른다. 말을 좀 네. 돌리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매체 악시옥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고요. 네. 또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 암묵적인 그린라이트, 즉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네.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가자 전쟁 종식이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 2월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기자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는 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건 아주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노벨 평화상보다 이제는 가자 재건 프로젝트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자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그 아이디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인데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We're going to take over that piece, and we're going to develop it, create thousands and thousands of jobs, and it'll be something that the entire Middle East can be very proud of. But I do see a long-term ownership position, and I see it bringing great stability to that part of the Middle East.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트럼프가 이 말을 했을 때 미국이 가자를 장악하려는 거냐 전 세계적인 비난이 맞습니다. 쏟아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잠시 좀 보류된 건가 미룬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계속 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워싱턴 포스트의 8월 31일 보도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후에 그레이트 트러스트가 가자 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이전받아서 10년 동안 가자 지구를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예, 이 계획에 따르면 가자 지구 200만 주민 전원이 네.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네. 가자 지구 내에 제한된 지역에 수용돼 살아야 하고요. 네. 가자 지구엔 1천억 달러가 투자돼 네. 전기 자동차 공장, 또 데이터 센터, 고층 아파트 단지 등을 만들 예정인데 네. 10년 뒤엔 이 투자 금액의 4배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네. 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 서부 해안에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뭐 거의 식민지 통치가 생각나는 맞습니다. 예. 구절들인데 이런 일을 논의하고 있는 주체는 누군가요? 8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네. 더 타임스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 회의에서 쿠슈너와 함께 가자지구를 무역 허브 그리고 휴양지로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고요. 네. 지난 8일에도 쿠슈너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 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인 론더머 이스라엘 국가전략부 장관과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가자 재건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트럼프의 맞사이 쿠슈너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네, 네. 좀 궁금했었는데 뭐 여전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일을 맞습니다. 하고 있었군요. 쿠슈너가 가자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2기에서는 아무런 정부 내 직함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랬죠. 네. 지금은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에게서 수조 원대의 투자를 받아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사모펀드는 알바니아와 세르비아의 초호화 리조트를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현재 민간인인 쿠슈너가 가자에도 비슷한 종류의 리조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쿠슈너의 아이디어를 승인한 뒤에 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영예를 얻는 건 어려우니 차라리 뭐 집안 사업, 패밀리 비즈니스로 돈이라도 벌자는 마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문 기자, 미국은 이렇지만 다른 나라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카타르 공습이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이제 분노와 충격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니까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보란 듯이 깨버렸으니 충격이 상당한 건데요. 네. 중동의 이제 아랍 이슬람권 60개국 국가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서 이제 카타르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외교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또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그 비겁한 행위라면서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 하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뭐 자국 정치, 국내 정치도 흔들리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미국의 이제 군사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경우 그럼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국 지도자들이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적어도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세계를 잃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인 6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사에서 보면 현재 미국인의 60%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반대한다고 답을 했고요. 영국에서도 성인의 거의 절반이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나치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주말에 스페인 마드리드 상황입니다. 세계 3대 사이클 대회 중 한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출전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경기가 열리는 도로를 막은 겁니다. 조직위는 결국 조기 폐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은 이제 학계, 문화, 예술계,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대학들이 이스라엘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중단을 했고요. 영화계에서는 4,500여 명이 이제 이스라엘 영화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내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에는 중계를 안 하겠다 이런 방송국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사실상 이스라엘에 면책권을 주고 왔었는데 네. 이게 달라질까요? 네,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이제 독립조사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고 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유엔이 위임한 이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23일에 유엔 총회가 네, 열리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프랑스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서방국 정상들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뭐 비판을 하든 뭐 제재를 하든 신경 안 쓴다.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고립 시도에 맞서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고대 그리스 국가 네. 스파르타보다 더 강한 슈퍼스타르타가 돼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폭주를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상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뒷짐진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백지 수표를 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겠죠.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국제사회가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